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CAT 실무능력평가 기출문제 10번 도면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 먼저 분석해 보고 작업을 시작해 볼 텐데, 지금 인벤터로 만든 3D 모델링 형상이고요. 정면도의 형상을 먼저 보면 원형의 물체가 들어가 있고 단이 들어가 있어서 42만큼 내려와 있고 경사각이 65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입니다. 평면도의 형상을 보시면 경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깎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간격이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평행하게 60만큼 떨어져 있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이 와이어 형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 깎여져 있는 부분이 숨은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앞쪽의 형상에 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숨겨진 부분이 여기 와서 숨은 선으로 보인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측면도도 마찬가지 형상을 보이면 이 경사가 들어가서 깎여 있는 부분이 지금 숨은 선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면도를 보면 위에서 깎여 있는 형상이 보이고 위에 모서리 선이 여기에 있는 모서리 선과 여기 있는 모서리 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CAD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로 도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화면 열어주시고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는 화면을 열어주셔서 레이어가 외형선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 도면상에서 보시면 정면도가 되는 형상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181의 선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간격은 옵셋 97만큼 올라가는 높이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97이 올라가고 나면 112도짜리 선을 그을 텐데 XL, A 112도로 선의 형상을 그려주고 나면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지금같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 경사선을 만들게 됐고요. 65도가 들어가는 선을 만들려고 하니 이 선을 위로 연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0도에서 65도만큼 올라간 선이 됩니다. XL, A 65 선을 그려주시고 조금 전과 똑같이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해주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이 옵셋 42만큼 내려오는 선이 하나 있는데 EX라고 하는 명령으로 먼저 연장을 시켜줘서 이 부의 형상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임의로 라인을 그어서 간격이 87만큼 옵셋 87만큼 형상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에 105도가 올라가는 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XL, A 105도 선이 지금같이 올라가게 되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이 선은 좀 남겨놨다가 여기 원형의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면 우선 정면도가 기준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측면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Y란 명령으로 제일 높은 선, 낮은 선을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임의의 위치에서 선을 먼저 하나 그려주시면 이 97이 되는 선에 이 선을 만들게 됩니다.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97만큼 이 선에 간격을 띄우게 되죠. 마찬가지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우선 반지름 20일짜리 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C엔터 반지름 25짜리 원을 먼저 그려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원의 형상을 자르고 나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겠죠. RAY란 명령으로 그리고 나면 요 선에 파져있는 깊이가 있을 텐데 52가 파져있는 깊이가 52가 되는 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셋 52만큼 들어온 선을 만들어 주시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필요없는 선을 제거 해주시면 이 원형에 파져있는 구간까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되었으면 측면도에 보시면 63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을 겁니다. 옵셋 63만큼 간격을 띄워주시고
각도가 0도에서부터 73도로 올라갔으니 XL, A 73도 선을 다음과 같이 그리게 되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불필요한 선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이 선의 형태는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이제 여기까지 작업하고 나면 이 42가 들어가 있는 턱진 부분을 작업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숫자상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평면도 작업으로 먼저 전환을 한 후에 이쪽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AY란 명령으로 제일 끝선을 딴 후에 이 정도 위치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먼저 마무리를 한 후에 RAY란 명령으로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는 위치를 XL, A 45도짜리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측면도에 갖고 있는 이 앞쪽의 선과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시면 여기에 사각형의 형상이 나타날 텐데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평면도가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파진 부위의 형상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진 부위는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선이 이 파진 부위의 선이 되는 거고 파진 위치가 되는 거는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RAY란 명령으로 이 선이 시작한 위치와 여기 숨은 선이 시작한 위치를 다음 형상까지 만들어 주시면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형상을 그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선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부터 치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작업해보면 옵셋 25만큼, 옵셋 32만큼 라인으로 이렇게 형상을 그려주고 나면 이와 같이 형상을 그릴 수 있고요.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교차된 포인트,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포인트를 끊고 나면 이 선의 위치는 가상선의 위치로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선은 제거를 하고요. 다음 이 선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보면 정면도가 갖고 있는 모서리 선이 이 위치에 대한 선이 됩니다. 그럼 이 옆으로 가 있는 이 선의 위치는 여기 숨은 선이 들어가 있는 제일 높은 위치의 선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럼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준다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이 대각선 사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이 교차가 되는 선을 끊고 MA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형식을 변경해 준 후에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지금같이 끊어줄 수 있다면, TR 명령으로 끊어줄 수 있다면 지금 이 부위의 형상을 먼저 만들 수 있게 되죠. 이제 이 부분을 작업해보면 이 선의 위치는 대각선이 올라간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RAY란 명령으로 이 선의 위치가 먼저 올라가고 나면 지금 여기가 마무리가 돼서 요 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 사선에서부터 간격은 옵셋 60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형상을 먼저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럼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선 여기가 먼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요 부위까지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사선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는지 라고 보면 요 모서리 선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요 깎여 있는 부위의 선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AY란 명령어로 요 선을 먼저 따고 요 선을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선에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게 되고요. TR 명령어를 이용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 있는 형상이 됩니다. 마찬가지 TR 명령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도 보시면 지금 이 사선에서 여기까지 대각선이 먼저 연결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 여기 부분은 숨어있는 선으로 표현이 안되는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턱진 부위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위가요. 그럼 이때는 RAY란 명령으로 이 선이 올라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막고 있는 형상이 되죠. 그래서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기까지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선과 이 선은 먼저 숨은 선으로 먼저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 얘는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선을 이 위치로 끊어주게 됩니다. MA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다면 여기까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RAY란 명령어로 이 원이 파져 있는 부위와 RAY란 명령어로 이 위치에 갖고 있는 선을 올려주게 되면 이 파진 위치에 F라고 하는 명령어로 마무리,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이 부위도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작업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 보면 이 형상이 경사가 들어가 있고 원형이다 보니 타원으로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타원의 위치는 RAY란 명령어로 여기가 가장 높은 위치인 이 4분점의 위치가 되고, 이 위치가 원형의 물체인 제일 바깥쪽 선이 됩니다. 즉 아까 여기 그렸던 선이 되겠죠. 그럼 타원 그리는 명령어 EL이라고 하는 명령어 중에 센터에서부터 형상을 그려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형상을 그려준다면 우리는 타원을 그릴 수 있게 되죠. 그럼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여기와 이 부위의 선을 끊어주고 이 선 두 가닥을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필요없는 선 지우시고 TR이란 명령으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형상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측면도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해줘야 될 텐데, 우선 이 대각선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면 여기에는 이 파져 있는 위치의 형상이 됩니다. 이 선의 위치가 우선 내려와야 되겠죠. RAY란 명령으로 이 선이 먼저 내려오게 되고, 이 선의 위치가 옆으로 가게 되고 나면 지금처럼 이 위치에 선이 됩니다. 자, 여기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선상의 교차가 되는 부분에서 선을 내리시면, 이 선에서 내리면 이 교차하는 부위의 표시가 될 것이고, 라인으로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선을 그려주시면 이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작업이 되고 나면 이 선의 위치가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고, 라인으로 여기 위치에서 이 선까지 올라가는 선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선의 위치는 숨은 선으로 먼저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 42만큼 내려온 위치에서 보시면 우선 앞쪽에 들어가 있는 형상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선이 될 것입니다. RAY란 명령어로 이 선이 시작되는 위치와 이 선이 시작되는 위치를 두 군데를 따서 보시면 지금 이 형상에서 이 위치와 이 위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 명령어로 이 위치가 필요가 없고 이 위치가 필요 없는 형상이 되고 나면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위는 이 선상에서 이쪽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Y란 명령으로 이 선이 시작되는 위치와 이 선이 시작되는 위치에 두 가닥 선을 따시면 지금같이 형상이 만들어질 거고,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면 여기까지 형상이 되겠죠. 그럼 도면 작업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대각선의 형상은 지우시고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 형상이 됩니다. 다음은 치수 기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치수선 레이어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필요한 형상 중 선에 들어가 있는 형상을 먼저 따시면 라인으로
이 선의 위치가 32만큼 간격을 띄우시고 여기가 25만큼 간격을 먼저 띄우게 되고 이 선의 위치를 먼저 작업들을 해보면 선의 형상들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은 형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는 선의 형상을 클릭하고 CH라고 하는 명령으로 라인 타입 스케일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오늘은 LTS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TS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현재 선의 형태가 지금 0.5로 되어 있는데 0.3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이 선의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len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10만큼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형태를 늘리고 나면 지금같이 이 선의 형태들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으로 선의 형태를 10만큼 먼저 늘리고 변경을 시켜준 후에 len de-2만큼 줄일 수 있다면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리는 형상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라인으로 10만큼 먼저 10만큼 늘려 놓으시고 ma라고 하는 명령으로 중심선 형태를 먼저 변경하신 후에 len de-2만큼 늘려 주실 수 있다면 이렇게 형태의 간격을 띄우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되고 나면 치수 다시 들어가서 현재 이 선의 위치에서 이 선의 위치까지 52라고 하는 치수를 넣게 되는데 이 치수에 보면 여기서부터 간격이 60만큼 떨어져 있다는 치수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때 이 앵글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지 마시고 선의 형태를 이 선택에서 이 선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선에서부터 이 선 방향으로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선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여기는 치수 보조선이 보이지만 여기는 치수 보조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선을 선택하고 ch라고 하는 명령어에 들어가 보시면 치수 보조선의 형태가 5%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중복이 걸리지 않겠죠. 자,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각도가 들어가 있는 선을 보면 이 선의 형태가 65도라고 하는 각도선이 먼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105도의 선이 먼저 들어가 있고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도 112도라고 하는 선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의 형태를 바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형태가 42라고 치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87, 그 다음 전체 선의 크기가 181이라고 하는 치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도가 들어가 있는 선을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경사가 들어가 있는 73도라고 하는 선을 뽑을 수 있고 전체 선의 높이가 선의 치수로 바꿔주시고 97만큼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63, 전체 선의 크기가 97만큼 들어가 있고 원의 치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치수를 뽑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가 나오실 텐데 이때 TOH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ON이라고 변경을 시켜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면이 작성이 된 후에 배치 영역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형태가 있으실 텐데 우선 몇 가지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OP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페이퍼 섀도우라고 해서 이 종이 하얀색 종이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페이퍼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지금 이 종이 영역이 요만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없애서 적용하고 눌러보시면 이 도면의 크기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린터 에리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역을 없어지시면 이 점선 부위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면처럼 우리가 모델 영역에서 작업하는 영역처럼 넓은 영역을 이제 화면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시험에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레이아웃 영역을 배치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레이아웃에서 레이어에서 0번 레이어를 먼저 변경을 시켜 주신 후에 사각형 그리는 명령으로 REC 0,0에서 297,210이라고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바깥의 형태가 그려지시게 되고 안으로 옵셋 10, 옵셋 10만큼 이 형태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다면 리미트 명령으로 이 프린트가 0에서 0부터 297-210까지 영역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0이라고 먼저 입력하시고 297,210이라고 설정을 하셔야 이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이 바깥의 영역이 설정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바깥에 있는 형상은 여러분이 지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지우지 않고 화면에서 이 중심선으로 변경을 한 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작업을 해볼 텐데 얘를 X라고 하는 명령으로 깨고 나면 이 사각형이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부위를 먼저 작업을 해보시면 간격은 옵셋 8만큼 하나, 둘, 셋 다시 옵셋 30 안으로 들어오고 옵셋 25만큼 이 형상이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부위의 선을 먼저 지워주고 나면 지금같이 이렇게 표를 만드실 수 있으실 텐데 이 표에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는 3으로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D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M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D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실 경우를 잠깐만 먼저 보여드리면 임의의 위치에 글자를 입력을 하시고 글자 크기 3, 각도는 0 수험번호라고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이 글자를 선택을 했을 때 이 그립점의 위치가 왼쪽 하단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ch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그립점의 위치를 미들의 센터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여기에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얘를 가운데 맞추려면 라인으로 선을 그린 후에 이 그립점의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T라고 하는 명령어보다는 MT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라고 먼저 정해주시고 이 글자의 위치를 여기 보면 미들의 센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미들의 센터로 바꿔주시면 이 공간 자체로 정해지게 되죠. 그럼 이때 다시 수험번호 글자 크기 3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 엔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 M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범위를 선정을 한 후에 미들의 센터라고 입력을 해주고 수험번호가 들어가 있는 A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카피 복사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선택한 후에 이 엔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과 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 또는 ed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름이라고 변경을 해주시고 일자라고 변경을 해주시고 날짜는
24.01.21 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뉴비스쿨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엔터. 와 같이 하면 이 표 부분을 작성을 할 수 있으시게 되고요. 그 다음 인서트에 들어가시면 이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당하는 포인트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금처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때는 D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임의의 포인트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글자 높이는 3.5, 각도는 0도. 우선은 평면도라고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평면도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때 엔터. 줄을 바꾼 후에 축척 1/2 도면상의 스케일을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축척은 지금 화면처럼 임의의 위치 먼저 놓으시고 평면도 이 선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서 임의의 위치에 두시면 되고, 그럼 이 글자의 크기를 CH라고 하는 명령을 누르면 이 글자의 크기는 3.5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글자 높이가 2.5로 변경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축척만 선택하시고 여기에 와서 2.5로 글자의 크기를 줄이신다면 지금같이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정도 위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동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형상을 먼저 바깥으로 빼두시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 작업에서 레이어를 뷰포트 레이어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뷰포트 레이어로 변경을 하셨으면 명령어 중에 MV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화면처럼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창을 4개로 띄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숫자 4라고 입력을 합니다. 현재 포인트에서 여기 포인트까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4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창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얘를 이 창을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두꺼운 선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창 바깥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편집을 하려면 더블 클릭, 빠져나오려면 더블 클릭 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도면과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을 더블 클릭하시고 최대한 확대를 시키고 정면도의 형상을 최대한 확대를 시키고 측면도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편집이 끝났으니 더블 클릭하고 빠져나가시고 이 창 3개를 클릭하고 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케일의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축척을 1:2로 하라는 작업이 있으니 1:2의 스케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화면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ESC 하고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나 하늘색 선이 사라지시는 분들은 RE라고 하는 명령어를 누르면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와 같이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 지금 이 기능들 중에 더블 클릭하셔서 P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화면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휠 버튼을 눌러서 작업하시면 안되고요. ESC 다시 들어와서 P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휠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휠이 돌아가서 스케일이 맞지 않을 경우가 생기니 지금처럼 P라고 하는 명령어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델에서 작업했을 때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를 맞췄고 정면도를 기준으로 측면도를 맞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얘와 얘가 수직과 수평이 맞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때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기능의 명령어가 MVSetup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VSetup 명령어를 이용해
우리는 정렬 기능을 쓰게 될 텐데, 이 mv 셋업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 나면 오스냅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엔드포인트 하나만 체크를 하시고 OK라고 누르고 나가게 되죠. 그때 정렬 기능인 A라고 하는 명령어를 누르고 나면 수평, 수직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생기게 되는데, 우선 H라고 하는 명령을 눌러서 이 도면을 기준으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도면에 와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같이 이 수평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올라간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와서 P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내리시고, 이 도면에 와서 P라고 하는 명령어로 살짝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게 낫겠네요. 다시 도면 바깥에 와서 MV 셋업 하고 나면 오스냅 세팅부터 엔드포인트 OK, 그 다음 정렬 얼라인 기능으로 H 이 명령어에서 이 도면에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여기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평이 맞았고요. V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서 이 도면의 끝점과 이 도면에 이렇게 끝점을 누르면 또 수직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ESC 버튼을 눌러서 바깥에 더블 클릭을 하고 나가면 지금같이 빠져나올 수 있죠. 레이어를 0번 레이어로 변경을 하시고, 레이어 중에 뷰포트를 동결 기능을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뷰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다 숨길 수 있습니다. 뷰 레이어를 다 동결시키고 나면 위에 작성이 되어 있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와 같이 글자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라고 하는 명령어를 기준으로 평면도의 형상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평면도가 되어 있다면 복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처럼 수직으로 갖다 놓으시고, 또 복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옆으로 가서 배치를 해 놓으신다면 이름을 우측 면도라고 변경을 시켜주시고, 정면도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평면도로 변경을 시켜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도면을 완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장하시면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10번 도면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